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수법칙과 단항식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숫자에 대한 반복된 덧셈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3 곱하기 5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5를 5번 곱한 값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합니다. 이를 거듭하여 곱하다라는 말을 줄여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다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거듭제곱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제곱,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을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수 A를 n번 곱한 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A의 n제곱 또는 A의 n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A의 2승, A의 3승, A의 4승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A의 n승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합니다. 단 A의 1승은 A로 표현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거듭제곱의 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다음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계산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지수끼리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러한 계산 규칙을 지수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숫자들의 계산 공식인 지수법칙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값은 무엇일까요? 거듭제곱의 정의에 따라 a의 m제곱은 a를 n번 곱한 값이며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한 값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값은 a를 m 플러스 n번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a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음 주어진 곱셈식을 거듭제곱의 원리로 계산한 다음 지수법칙 1을 적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답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거듭제곱의 원리로 먼저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함께 풀어볼까요? 1의 경우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수이며 2의 4승은 2를 4번 곱한 수이므로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은 2를 7번 곱한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2의 7승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의 경우 3을 8번 곱한 값인 3의 8승이 될 것입니다. 맞죠? 3번의 경우에는 거듭제곱의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적용한 후 시계값을 찾아야 합니다. 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더불어 서로 다른 문자끼리의 곱 또는 문자와 숫자의 곱의 경우 일반적으로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5의 5승 곱하기 7의 8승이며 4번의 답은 A의 5승 곱하기 B의 8승입니다. 참고로 문자와 숫자의 곱에서 숫자를 가장 앞에 쓰며 서로 다른 문자끼리의 곱에서는 알파벳 순으로 문자를 배열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거듭제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시계값을 찾을 수가 있죠? 사실 방금 풀어본 문제들은 지수법칙을 이용한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듭제곱의 개념을 천천히 따져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지수법칙을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수법칙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가끔씩 지수법칙을 다음과 같이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지수법칙을 단순히 암기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입니다. 지수법칙을 거듭제곱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만 하다 보면 이와 같이 곱셈 기호와 덧셈 기호를 혼동하여 틀린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은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수법칙의 기본인 거듭제곱을 스스로 설명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지수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n이 자연수일 때 a의 m승의 n제곱값은 무엇일까요? 우선 a의 m승은 a를 n번 곱한 값이며 a의 m승의 n제곱은 괄호 안의 값을 n번 곱한 값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a의 m승의 n제곱에서 a가 몇 번 곱해졌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a를 m 곱하기 n번 곱한 값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따라서 a의 m승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은 간단한 예시를 들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주어진 곱셈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법칙이 아닌 거듭제곱의 원리를 먼저 적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네, 함께 풀어볼까요? 1번의 경우 2의 3승을 4제곱한 값이므로 괄호 안에 수 2의 3승을 4번 곱한 수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곱셈식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2를 몇 번 곱했을까요? 그렇습니다. 2를 총 12번 곱한 값과 같습니다. 즉 2의 12승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2번의 경우 괄호 안에 숫자 3의 5승을 2번 곱한 값이므로 결국 3의 10승이 될 것입니다. 3번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네요. 가장 안쪽 괄호 안에 숫자부터 계산해보면 5의 3승을 제곱했으므로 즉 5의 3승을 2번 곱했으므로 그 값은 5의 6승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5의 6승을 제곱했으므로 정답은 5의 12승이 될 것입니다. 4번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A의 13승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은 연습장을 꺼내서 천천히 거듭제곱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각자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수법칙을 적용하여 간단히 한번 풀어볼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풀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법칙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A의 2승의 제곱이 A의 4승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죠. 하지만 A의 2승의 제곱이 A의 4승이 되는 것은 지수끼리 더한 것이 아니라 지수끼리 곱한 값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수법칙을 단순히 암기하려 하지 말고 거듭제곱의 원리를 스스로 설명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세 번째 지수법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눗셈에 관한 지수법칙인데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화면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특히 m과 n의 값을 비교해서 세 가지 지수법칙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고요? 사실 문자가 아닌 숫자를 적용하면 쉬운데 문자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예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6승 나누기 3의 2승의 경우 분수식으로 변형한 후 분모와 분자를 3으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수를 활용하여 나눗셈을 곱셈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다음과 같이 세 거듭제곱의 숫자가 나눗셈으로 연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곱셈식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계산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참고로 나눗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나눗셈을 직접 계산할 경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역수를 활용하여 분수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습니다.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을 모두 곱셈으로 변형하면은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셨죠? 다음과 같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수법칙을 무작정 암기하는 데에서 오는 계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수법칙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차근차근 지수법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잠깐만, 음수에 대해서도 지수법칙이 성립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A, B를 양수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리수 A, B에 대한 지수법칙을 도출했기 때문에 음수 A, B에 대해서도 지수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수의 곱셈 규칙, 즉 부호에 대한 규칙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수가 홀수번 곱해졌을 때 그 결과값의 부호가 음의 부호가 되고 짝수번 곱해졌을 때 그 결과값의 부호가 양의 부호가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음수의 거듭제곱 계산에 있어서 지수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잘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예시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음수의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에는 결과값의 부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정한 것은 A, B의 값이 아니라 지수, 자연수인 지수, M, N의 값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수법칙 4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법칙 적용에 앞서 반드시 거듭제곱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풀어보십시오. 쉽죠? 함께 풀어볼까요? 1번의 경우 2 곱하기 3의 4승은 2 곱하기 3이 4번 곱해진 수와 같습니다. 맞죠? 여기에 곱셈의 교환법칙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보는 바와 같습니다. 2번의 경우 x분의 3의 2가 2번 곱해진 숫자입니다.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정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겠죠?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 4, 5, 6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잘못된 계산이니까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두 번째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지수법칙은 모두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지수법칙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단순히 거듭제곱의 밑이 얼마만큼 곱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경우 지수법칙과 함께 거듭제곱의 원리를 천천히 떠올리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개념과 공식을 일단 외우고 보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도 없을 뿐더러 잘 외워지지도 않으므로 이는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조금 늦더라도
개념의 원리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그리고 스스로 개념을 설명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수학이 정말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지수법칙을 총정리해 볼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듭제곱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수법칙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거듭제곱과 관련된 곱셈과 나눗셈 등의 계산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수법칙을 활용하면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거듭제곱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를 많이 사용하는 학문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수를 이용한 숫자는 일반적인 숫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0의 10승은 100만보다 훨씬 더 큰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숫자를 다루는 학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지구가 아닌 우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행성과 행성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숫자일 것입니다. 이제 생각나셨나요? 그렇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문인 천문학이야말로 지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문학이란 우주의 구조, 천체의 현상, 다른 천체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과거 바빌로니아 시대의 점성술, 달력의 제작 등을 연구하면서부터 천문학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즉, 천문학이 자연과학 가운데 가장 일찍 시작된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천체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면 어떤 물체가 지구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항해술 발달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17세기경 망원경이 발명된 후에 프랑스의 파리 천문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등 큰 천문대가 창설되면서 천문학은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갈릴레이와 뉴턴의 손을 거쳐 물리학이 태동하는 기틀을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이 다음과 같을 때 해왕성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은 지구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의 몇 배일까요?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요? 천문학과 관련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지수법칙과 관련하여 지극히 간단한 계산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함께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일단 해왕성과 지구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두 값을 서로 나누어 해왕성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지구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의 몇 배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해왕성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은 지구의 평균 공전 궤도 반지름의 30배가 됩니다. 이렇듯 수학에서는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지수법칙 1번부터 4번까지를 역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A equal B일 때 A의 값이 B가 된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호에는 좌우 방향성이 없습니다. 즉 A equal B일 때 B의 값이 A가 될 수도 있으니 지수법칙에서 우변의 값이 좌변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y의 값을 모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4번을 제외하고는 하나가 아닙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보기 중 잘못된 계산식을 찾아서 올바로 고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계산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바르게 고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수법칙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 때문입니다. 지수법칙이란 거듭제곱의 원리를 기반으로 도출된 계산 공식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법칙을 활용하여 문자가 포함된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와 숫자가 곱으로 연산된 식을 뭐라고 했죠? 잘 모르겠다고요? 단항식이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잘 기억이 나질 않나 보네요. 그럼 단항식에 대해 간단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 1. 단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2. 상수항. 문자가 아닌 수로만 이루어진 식. 3. 개수. 수와 문자가 곱해진 식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 4. 차수. 단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5. 동류항. 문자와 차수와 같은 항. 아시다시피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 계산에 있어서는 동류항의 개념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동류항의 개수를 더하거나 빼는 작업이 바로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법이거든요.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항식의 곱셈 계산 규칙입니다. 1.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거듭제곱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문자의 경우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지만 숫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합니다. 3. 문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곱셈 기호는 생략합니다.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파벳 순으로 문자를 나열합니다. 단항식의 곱셈 규칙과 더불어 앞서 배웠던 지수법칙을 활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쉽게 단항식의 곱셈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항식의 곱셈 계산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지수법칙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거듭제곱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하나씩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지수법칙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풀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단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사칙 연산 중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산이 바로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결과값의 형태가 아마 분수꼴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눗셈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직접 나누기가 어렵다면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두 곱셈식으로 바꾸어 버리면 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다음 단항식의 나눗셈의 규칙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후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거듭제곱의 원리를 활용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분수꼴로 나타낸 후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거듭제곱의 원리를 활용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약분하여 계산합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다음 나눗셈 풀이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수의 나눗셈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세수 이상의 숫자가 나눗셈으로 연산되었을 경우 역수의 원리를 활용하여 곱셈식으로 변형한 후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눗셈 계산 규칙을 떠올리면서 다음 단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많은 학생들이 괄호 밖에 있는 지수를 계산할 때 문자에만 지수법칙을 적용하고 숫자에는 적용하지 않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잠깐,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할 때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괄호식, 즉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산의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괄호식 밖에 지수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식부터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역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눗셈 기호를 모두 곱셈 기호로 변형한다면 괄호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곱셈식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계산 과정을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혹여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법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낭식의 사칙 연산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 단순 작업에 불과합니다. 즉 연습만 하면 언제든지 능숙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 계산 문제 때문에 수학을 어려운 과목이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문자가 많이 나와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자주 접해보면 금방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반복된 계산은 자칫 지루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연습하되 화이트보드 같은 걸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퀴즈식으로 풀어보면 좀 더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방 책상 옆에 화이트보드 하나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